자,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좀 가성비가 낮아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아까 제가 정해법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 그랬죠, 그죠? 한 문제 맞히기엔 너무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6문제를 찍었다 그랬죠. 그래서 원가법의 계산 문제가 유력해요,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일단은 내용 천천히 한번 볼게요. 아까 제가 복제원가와 대치원가라고 했었죠. 근데 이제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걸 대체라고도 해요. 대체. 그래서 책에는 대체라고 돼 있죠. 그죠? 대체한다, 대체한다고. 복제를 또 복조라고도 하거든요. 그죠? 여기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산정 기준을 가려고 그래요. 산정 기준. 자, 요거는 이제 요약서가 아니라 기본서를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아까 46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469로 가시면. 아까 제가 기준 시점하고 신축 기억하시죠? 그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에 파란 색깔들이 놓여있죠. 이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은 우리 산정 기준은 도급건설로 가요. 재정가가. 그래서 이제 요 도급건설로 가는데, 요 산정 기준 재정가가 편쪽 건설 비용과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봅니다. 지금 원가 방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원가법으로. 그래서 갑돌이가 요 부동산을 평가사한테 의뢰를 했어요. 평가사한테 원가법으로 해달라고, 원가 방식으로. 자, 그럼 원가 방식으로 원가법으로 이제 가격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이걸 직접 지었다고 그래요. 자가건설이라고 그러세요. 자가건설. 근데 요새 건물에 대한 꼬마 빌딩 같은 게 있긴데, 자기가 직접 져요? 남한테 맡겨요. 도급 주는 게 거의 다나요. 자기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자가건설이라는 때면 지가 알기 때문에 원가는 얘가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짜증내니까 자가건설로 해도 도급을 줬다는 가정에 가요. 그러면 도급건설이 기준이죠. 무슨 건설이 기준이다? 도급건설 기준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얘가 도급을 이제 맡긴 사람 도급인이라고 하고 건설회사가 을돌이가 수급인이 되거든요. 그러면 도급이 자가가 원칙이에요? 도급이 원칙이에요? 도급으로 가자는 거죠. 그럼 도급으로 가게 되면은 자가래도 시장 상황에 도급에 대한 영수서 같은 게 나와 있죠. 그래서 필수적인 건설 비용에다가 부대 비용을 더해서 가요. 그러면 직접 들어간 거와 간접 공사비에 수급인의 적정 비용이 포함된다는 게 중요하거든요.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왜? 무슨 건설을 기준으로 가니까 도급 건설을 기준으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부대 비용은 이제 이자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세, 감독비가 들어간다.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469페이지 파란 색깔을 보고 있어요. 2번 어떤 건설로 준하는 것이 원칙이죠? 도급건설이죠. 3번 이 재론가는 편쪽 건설비에 통상 부대 비용을 더하는데 편쪽 건설 비용에는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수비 적정이 포함이 된다라는 게 키포인트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넘기시면은 그 산정 방법은 밑에 470페이지 직접법하고 간접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고 내가 못 구하면 사례에서 가져올 수도 있죠. 병영에서 총괄로 갈 수 있고 군별로 갈 수 있고 단위별로 갈 수 있는데 일단 얘가 계산 문제가 뜬다 그랬죠. 넘겨보시면은 페이지 우리가 472페이지 가시면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472페이지 가시면은 제도론가 제곱미터 제도론가라는 단어가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그 전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도 있긴 한데 전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전페이지 가시면은 470페이지 가시면은 핵심에 제도론가 산정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럼 우리가 지금 신축 공사비가 6천만 원이라고 돼 있죠. 6천만 원에다가 지수를 따지는데 거기 보시면 맨 밑에 건축비 지수라는 게 있나요? 자, 그럼 2018년이고 2020년에 2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지수는 지수 갖고 따져요. 그럼 2018년에 9월 1일은 100으로 뒀죠. 그다음에 건축 시점이 내려간다. 기준점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얼마였어요? 지수가 100. 지금은요. 그럼 1.1배 뛴 거거든요. 그럼 오른쪽에 가시면은 요 6,600이라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변동률 적용법. 1 플러스 R에 N 기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이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판. 자, 1억인데, 지금 변동률이 물가 상승이 10% 상승했다면 1억 1,000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왔냐? 1억 1,000은
1 플러스 0.1이거든요. 이게 R이 이자율이에요.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이거든요. 그럼 계산기를 안 갖고 오셨으니까 일단 지금 이번에 변동률 적용법이라는 단어가 있죠. 신축비가 4억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보세요. 맨 밑에 가시면 5%씩 상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3억에다가 아까 어떻게 하면 돼요? 불러보세요. 1 플러스 0.05 하면 될 거잖아요. 맞나요? 근데 1.05인데 경과년수를 보는 거예요. 경과년수. 그러면 제가 아까 신축에 대한 게 2016년 9월 20일이죠. 그럼 기준 시점은 언제예요? 2018년 9월 20일이잖아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그럼 2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2승한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요 밑에도 똑같은 문제니까 일단 3번에 가시면은 자, 신축공사비 산정할 때는 값에 다 더한다. 그 직접, 간접, 수비, 적적인 통상비용까지 다 더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도원가 산정한 아까 지수로 갈 수 있고 변동률로 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제도원가는 값에 연면적으로 나눈다. 염적으로 나눠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그러면 좀 갈게요. 그런 거는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넘길게요. 넘기셔서 예제 문제를 보는 게 또 우리가 깔끔하잖아. 기출이니까. 다음 제도원가, 제곱미터당 제도원가는 찾으셨죠? 아까 연면적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일단은 제가 그냥입니까? 다 더합니까? 총계까지 다 가셔야 돼요. 그러면 개발업자의 이윤까지 다 포함되죠? 계산기가 있으면 4억을 한번 쳐보세요. 4억. 400, 000, 000 치시고요. 자, 거기다가 자, 지금 보시게 되면요. 가볼게요. 자, 아까 건축비 지수와 기준 시점, 자, 20년 전에 꽤 내려가고 기준 시점이 올라가죠. 그러면 145가 올라가고 100이 내려간다는 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1.45를 곱하는 거죠. 곱해보세요. 1.45를. 4억에다가. 5억 8천이 떨어지나요? 아까 어떤 면적으로 나눈다 그랬죠? 연면적이 얼마예요? 1450을 나눠보세요. 1450. 40이 뜨나요? 요거 별표를 2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2번 떴어요. 똑같게. 그래서 숫자만 바꿨다. 반드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거보다도 아까 제가 찍었던 게 정해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주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는 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2번 떴으니까 그래도 가져가셔야 되니까 보시고요. 그다음 밑에 가시면 감가수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감가수정은 자, 우리 감가수정이라는 자체가 어떤 거냐? 감가수정을 해서 감가수정 요인은 오른쪽에 했었고 그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가 칠판을 보시면 자, 따라서 감가수정하는 방법. 아까 제가 제도론가에서 감가 두 개를 빼는 게 감가수정이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감가수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오른쪽에 그 내용도 있지만 아까 감가 요인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자, 우리가 물리적 기억나시죠? 그럼 그냥요 노후화가 됐어요. 마멸, 손상, 파손은 물리적이죠. 그래서 변동의 원칙과도 관련되는데 이건 아직 안 나오고 시간이라서. 기능적 기억나시죠? 설비가 잘못되고 형식의 구식과 디자인되면은 외관. 이건 무슨 원칙이 위배돼요? 균형 원칙. 경제적은 그냥입니까? 환경입니까? 인근, 부근, 환경이죠. 시장성은 적합의 원칙. 이거 기억하시죠, 그죠? 감가 요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감가 수정하는 방법은 내용 연수서부터 여기 쫙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가볼게요. 이렇게 이제 정리법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요약만 좀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페이지 가시면은 472페이지 가시면 감가수정에 대한 밑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정의가 하나 나오죠. 찾으셨습니까? 그게 의의랑 똑같아요. 의의가 이제 파란 색깔이 중요한데,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산식이라는 것은 제도론가에서 제조도론가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조도론가에서 마이너스 감가누계액을 빼요. 감가누계. 감가누계액을 빼면 적산가액이 나오죠. 적산가액. 자, 이 빼는 과정을 감가수정이라고 그래요. 무슨 수정을 한다? 감가수정. 그럼 가장 키포인트가 더했나요? 이걸 공제했나요? 공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의의에 보시면 감가수정이란, 자 보세요. 대상 물건에 대한 제도론가를 감액하는 요인에 있는 물리, 기능, 경제적 가능을 고려해서 그 해당 금액을 제도론가에서 그냥 공제했어요.
공제가 중요합니다. 가산이 맞다, 공제가 맞다. 공제가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체크하세요? 공제. 그래서 기준점에 대상권의 가액을 정확한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지금 오른쪽에 아까 물리기능 경제는 다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감가수정과 상각의 박스가 하나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놨거든요. 이 프린트를 같이 보시면, 프린트 넘겨보시면 여기 나와 있거든요.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좀 페이지 넘기시면 나와요. 자, 그러면 우리 평가에서는 감가상각이라 그래요? 감가수정이라 그래요? 수정이라고 하고 회계에서는 감가상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연말정산 같은 데 할 땐 회계 처리를 하죠. 그냥입니까? 비용 처리를 합니까? 자, 우리 랜드프로도 지금 법인이잖아요. 그럼 그냥이 돼요? 감가상각해야 돼요. 그럼 이건 회계 처리예요. 그래서 비용을 털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이걸 많이 비용 처리할수록 나중에 법인세를 적게 내거든요. 그럼 상각은 그냥입니까? 회계 목적입니까? 회계한다는 건 교회 가서 회계하겠다는 게 아니라 장부 처리를 해서 비용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우리 평가에서는 감가상각이라고 합니까? 감가수정이라고 합니까? 자, 수정은 그냥요, 우리 부동산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매기는 거죠. 1,000원에서 300원 빼면은 700원이 되잖아요. 아, 가성비가 안 좋아. 얘기해보세요. 힘들어 죽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미치겠어. 상각이잖아? 그게 무슨 목적이야? 회계 목적. 맞지? 그럼 저기 봐봐. 저기 모니터를 봐봐. 이거 부동산이야? 이건 그냥 모니터야. 상각이 되잖아요. 부동산 아니죠? 그럼 이거 감가 수정한다 그래야 돼요? 상각한다 그래야 돼요? 상각에서 비용 처리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근데 부동산은 그냥이야 감가 수정이야. 왜? 가액을 산정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평가 목적이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죠? 감가 수정이라고 해요. 이 평가 목적에 상각도 수정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 가격 산정하는 거죠. 맞죠? 근데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회계 처리합니까? 그 상각이라고 하거든요. 비용 처리하기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도론가를 잡고 얘는 장부가격을 잡아요. 보고 계셔요? 그러면 자 볼게요. 칠판. 그러면 에어컨도 그냥 우리가 자 부동산 그냥 일반 지하를 떠나서 에어컨을 100만 원 주고 샀대요. 그럼 법정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법규에 정해져 있습니까? 딱 10년이다. 얘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10년이다. 내용연수가. 그 10년 동안 장부 처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8년째 돼서 우리가 부서졌다. 그럼 2년이 더 남죠. 멸실 돼도 상관 계속 한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은 그냥입니까? 만약에 10년이 내용연수라면 태풍이 와서 부서지면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그냥요 경제적이 중요해요. 경제적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아까 신축상가 아시죠? 신축상가가 아직 금이 갔어요, 안 갔어요? 엘리베이터도 있죠. 근데 그냥입니까? 여기 탄광촌이 폐광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안 부셔야 돼요? 부셔야 돼요. 부셔야 되잖아요. 탄광촌이니까. 왜 탄광촌을 왜 나오고 난리야 그러지 마시고 탄광촌은 외곽이잖아요. 외곽 신축상가 그냥 고대에 있으면 탄광이 폐광되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때려부시고 그냥 농사 짓는 게 낫단 말이에요. 맞죠? 치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경제적 감가라고 하잖아요. 그럼 경제적 연수가 다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을 툭 쳐야 돼요? 기계로 때려 부셔야 돼요? 물리적은 아직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평가는 어떤 내용 연수가 중요하다? 경제적 연수가 중요하다는 거죠. 맞나? 근데 얘는 그냥이야 법에 나와 있어. 그냥이야 장부 가격이야. 장부 가격을 잡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은요, 근간것만 중요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게 중요해요? 외부 환경이 중요해요? 경제적 감가도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모니터는 그냥입니까? 외부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경제적은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자, 우리는 어떻게 돼요? 관찰감가법을 인정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관찰감가법은 뭐냐면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이요, 실제 장부랑 똑같을까요? 다를까? 그래서 관찰한다. 관찰해서 감가상각을 본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관찰감가법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찝어보세요. 이따가 볼 건데 이 관찰감가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관찰감가법은 딱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에요. 개인마다 똑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그죠?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데 주관적인 게 좀 단점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칠판 여성분들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면과 후면입니다. 전면.
자, 그럼 보통 여름철 되면 오시자면 치안들이 쫓아오죠. 쫓아온다고 하세요. 그럼 전면 보고 쫓아와요? 후면 보고 쫓아와요? 후면 보고 쫓아오죠. 가스총 사지 마세요. 사람 딱 그 치약 딱 들고 환한 데로 데리고 가세요. 데리고 가서 주민등록증을 펴놓으세요. 주민등록증이 됩니까? 장부상입니까? 장부상과 실제가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각각가 심하군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근데 기업 회계에서는 저걸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장부상만 간다는 거죠. 맞나? 근데 객관적이라 했어? 주관적이라 했어? 주관적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갑순이가 웬만하면 얼굴 들이대면 다 도망가. 내가 안 가는 거야. 너 왜 안 가? 했더니 내 스타일이야. 그럼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주관적이야. 그러면 관찰가법을 인정한다는 거는 이건 회계입니까? 이건 감가 수준입니까? 우리만 관찰가법을 인정한다는 거야. 가자. 얘는 관찰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그래? 무슨 상이니까? 장부상이니까 관찰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맞나? 근데 부동산은 그냥이야 관찰해야 돼. 왜 그럴까? 그냥 다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맞죠? 그럼 우리는 그냥입니까? 이걸 인정합니까? 얘네들은요. 인정 안 해요. 그냥 장부상만 가는 거죠. 얘는 실체와 일치할 수 있죠. 실체가 똑같은 말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된다? 실체와 같아요? 잘 달라요. 왜? 장부상이니까. 이 멸실되어서 계속 상가하죠. 계속 상가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현존 물건에만 된다는 거죠. 조성지 매립지 아시죠? 토지도 아까 원가 방식 사용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땅은 안 해요. 다 삼각자산에만 적용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물 나려고 그래요. 넘기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자, 474로 갈게요. 474 가시면 감가 수정하는 방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그래서 직접법이 있고 간접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조그만 글씨도 5가지를 적어놨는데 들어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5가지예요. 갑시다. 자, 그래서 내용 연수. 자, 내용 연수는 그자니까 장부상입니까? 3년 지났다면 장부상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 이 장부상 실제와 똑같을까요?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론상이에요. 이론상. 그래서 이따가 이 3가지를 볼 거고요. 정률, 정액, 상환기법.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가서 봐야 돼요. 무슨 법이 있어요? 관찰가법 있잖아요. 객관적이에요? 근데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로 보는 거죠. 실무고 분해법이라는 건 물리기능 경제를 다 세분해서 가고요. 여기까지가 직접법이고, 자, 내가 감가상각을 못해요. 감가상각 못하면 다른 데서 가져올 수 있죠. 그럼 간접법이라는 건 다른 데서 갖고 온다는 거예요. 자, 따라서 시장에서 갖고 온다. 시장에서 갖고 와서 우리가 감가수정하는 방법을 비교할 수 있는 거고, 자, 사례는 에데비타가 아니라 난 없으면 임대료가 손실되겠죠. 이건 이제 간접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볼게요. 474페이지 가시면 직접법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직접법은 따라서 내용연수 법이 있어요. 따라서 관찰감가 2가지가 다 직접법이에요. 그럼 전자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획일적, 기계적이고 개별 부동산의 실체가 파악되기 곤란한 단점이 있는데, 후자는 그냥 주관이 개입됩니까? 주관이 개입돼요. 관찰감가법이. 그렇죠? 실무상의 적정한 감가수정을 위해서 양자를 병용하기 또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분해법까지 또 감가수정하는 방법인데, 일단 1번에 밑에 가시면 제가 정해법의 계산 문제가 나온다 했죠. 정해 종류 상한이 있는데 넘겨보세요. 그럼 다른 것들을 한번 볼게요. 그 유명한 476페이지 관찰감가법 있어요? 자, 관찰감가법은 이론상이에요? 실무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럼 밑에 병용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병용의 감가 적정을 가야 한다. 자, 장점은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는데, 디귿, 내 스타일이야? 객관적이에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이라는 거죠. 찾았습니까? 그 다음에 분해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일단 분해법은 제가 칠판을 돌릴 테니까 프린트도 옮기지 마시고요. 아까 물리기능 경제라는 게 있었죠? 이 3가지를 분해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라는 거 기억나시죠? 이걸 하나씩 분해하는 게 따라서 분해법이군요. 그래서 아까 물리적, 기능적은 치유 가능과 불가능이 다 있죠. 근데 경제적은 치유가 그냥이에요, 불가능해요. 그 따라서 다 세분한다. 세분해서 다 하나씩 합치는 게 분해법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교재 가보죠. 477페이지 분해법이 있어요. 자, 칠판 같이 보면서 분해법이란 대상부동산의 감가요인이 지금 뭐가 있어요? 불러봐요. 무슨 쪽 있어요? 물리, 기능, 경제적을 그냥 했어요? 세분했어요. 각각 다 구했다는 거죠. 구해서 그 총액을 모두 합한 거죠. 그럼 다 구했다. 다 구했다는 거죠. 그럼 니은에 회복 가능, 불가능이 있는 감가도 되고 경제가까지 다 했죠. 다 한 게 이게 바로 분해법이라는 거죠. 그거만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밑에 보시면 간접법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사례에서 구했다. 그럼 내가 구한 거여서 시장에서 추출하는 거야. 추출하고 임대료 손실이 된다는 거는 사례는 대상 부동산에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사례는 없어. 그럼 없으면 임대료가 떨어지죠. 그래서 간접법인데 간접법은 잘 안 나와요. 직접까지만 잘 나온다. 그러면서 잘 따라오셨고 그럼 정해법부터 가볼게요. 페이지 474로 한번 가보세요. 474 가셨습니까? 474 그럼 정액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정액법.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갈게요. 계산 문제가 뜨는데 다음 주에 이제 계산 문제를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풀어드릴 텐데 일단 집에서 한번 풀어오시고 오늘 이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액법. 정액은 그냥요 일정액이에요. 정률은 일정율이죠. 그래서 이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갈게요. 유래기라고 이제 해서 내용연수인데 자 들어갑니다. 내용연수로 기준으로 가요. 내용연수. 근데 아까 제가 부동산은 감가 조정할 때는 그냥입니까? 경제적이 중요합니까? 경제적 내용수로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내용연수로 파악한다. 자, 그러면 정액법부터 갑니다. 정액법 들어가죠. 정액법. 정액법 가죠. 정액법은 처음 보더라도 그냥입니까? 일정 액식입니까? 일정 액식이겠죠, 그죠? 그래서 매년 일정율이에요, 일정 액식이에요. 일정 액식 감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얘가 계산 문제가 올해 나온다 했죠? 계산 문제 해드리고 나중에 제가 숙제를 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제가 그걸 풀어드릴게요.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아까 자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제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를 빼죠. 제조달원가에서 감가누계를 뺍니다. 감가누계액을 빼서 여기다 적지 말자. 정비법 적고요. 자, 가겠습니다. 자, 아까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누계를 빼죠. 나온 게 우리가 적산 가액이었습니다. 계산 방식을 하는데 자, 정액은 일정 액식인지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이 중요합니까? 경제적이 중요합니까? 아직 물리적으로 버틸 수는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조달원가가 만약에 제조달원가가 1억 2천이다. 2천만 원 그냥 2천 할게요. 그러면 아직 물리적으로 버틸 수 있죠? 그걸 따서 잔존가치, 잔존가치라고 하거든요. 잔존 남아있는 가치를 빼준다는 거죠. 물리적을. 제가 2천이면 이걸 빼서 1억이 감가총액이에요. 그죠? 경제적 내용이었으니까 이게 감가총액이다. 자, 그럼 갑니다. 일단은 매년 감가액을 구해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 그래야지만 누계액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년 감가액, 매년 감가액을 구합니다. 감가액을 구해서 일단 제조달원가에서 그냥입니까? 잔존가치를 빼야 됩니까? 빼야 되죠. 잔존가치.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숙제를 내릴 텐데 얘가 만약에 10%다면 제조달원가의 10%를 빼면 돼요. 그다음에 경관연수와 잔존연수가 있었죠. 잔존연수. 그럼 우리가 감가누계를 구하는 거죠.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감가누계. 자, 가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매년 감가에다가 경관연수를 곱하는 거죠.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제조달가가 아까 얼마였죠? 1억 2천. 남아있는 잔존가치가 2천이죠? 빼면은 1억이 감가총액이에요. 번째. 그럼 경관연수가 2년이고 잔존연수가 8년이다. 그럼 10년이잖아요. 그럼 1,000만 원씩이라는 거 아시겠죠? 1,000만 원씩. 그럼 1,000만 원씩 1억을 모은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자, 따라서 이자가 안 붙는다. 안 붙어요. 그냥 1,000만 원씩 하나에 놓고 1억을 타먹는 거죠. 얘는 이자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건물에 적용되거든요. 임원수가 낀 건물에 적용되고. 그리고 아까 이게 1,000만 원이었죠? 몇 년이 경과됐어요? 그럼 2천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1억 2천에서 2천만 원을 빼니까 1억이 되겠죠? 그럼 내용 갈게요. 자, 지금 474페이지 가시면 정액법 있나요?
자, 기계입니까? 건물입니까? 구축물.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시면은 정해법은 대상부동산의 감가총액 1억을 경쟁요소로 평분에 나눴어요. 그래서 계산이 간편하죠? 여러분한테 어렵지만은 다른 법보다는 간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년 일정액씩 감가이기 때문에 실제 감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입니까? 얘는 장부상입니까? 그럼 매년 감가액은 일정하고 감가 누계액은 경관요소에 따라 정비돼서 증가한다는 단어가 있나요? 자, 1년이면 1000, 2년이면 2000, 3년이면 3000이죠. 정비돼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상한기금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자, 따라서 이자를 고려한다. 이자를 고려해요. 그러니까 상한기금법도 매년 감가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냥요, 예전 이자를 고려해요. 이자. 그래서 우리가 화폐시장 가치에서 감층계수 기억하시죠? 감층계수는 그냥요, 만들기 위해서 모으는 거예요. 그 망치로 쪼개서 분리백을 구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감가총액을 알고 있거든요. 1억을. 감가총액을 만들기 위해서 쪼개요. 그 다음에 이걸 타먹죠. 그다음에 이자를 먹는다. 그럼 적게 해서 나중에 많이 타먹는 거죠. 그래서 감채인계수라는 걸 쓰거든요. 감채인계수. 자,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는 얘는 아까 1000만 원씩이었죠. 매년 감가는 똑같아요. 유사한데 950이라는 자체는 그냥니까 1000만 원보다 낮습니까? 낮죠. 매년 감가가 낮다는 거죠. 자, 그럼 원래 950씩 10년이면 9,500이잖아요. 그럼 얼마를 타먹는 거죠? 1억 타먹죠. 천천히 갈게. 950씩 매년 950씩 10년을 모아봐. 그렇지? 그럼 9,500이잖아. 근데 이 자식 얼마를 쳐먹어? 적금 든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자가 나오면 무조건 얘란 말이죠. 우리가 광산 같은 경우는요, 한 번 캐면 캘 게 없죠. 이자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회계는 잘 안 쓰고 이건 감정평가 시험에만 나오나요? 상한기입법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가 뭐가 떠요? 이자 나오면 무조건 무슨 기기법 찍으셔야 돼요? 상한기입법 찍으셔야 돼요. 상한기입법 보고 있어요? 얘는 그냥이야 광산이야. 호스폴드가 광산 기사였거든요. 그러면 은행이자를 봐야 되죠? 내년에 감가액을 축적이율이 이제 은행이자면서 재투자하는 건데 복리 따라서 이자 나오면 못 찍어. 상한기입법 찍어. 상한기입법 찍어. 그냥 찍어. 이자 나오면 힘들어 죽겠어. 그냥 그거만 물어봐. 이자 나오면 그냥 상한기입법 찍어가 나오지. 구체적으로 안 물어봐. 이자 나온 거 누구니? 그 못 찾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그냥 이자 나오면 상한기법이야. 내 말 들어요 그냥. 그냥 맞춰요 그냥. 힘들어 죽겠어. 그럼 이자는 복리율로 해서 축적이기 때문에 감가액이 정액법보다는 적죠? 그럼 950이 1000만 원보다 적었잖아요. 그럼 많이 남는다. 적산가액은 너무 많이 남는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에서는요. 자, 기업에서 이 회계 처리할 때는 그냥입니까? 상각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래야지만 세금을 적게 내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안 쓴다. 기업에서는 상한기법이라는 걸 안 써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왜 그 업무를 하시다가 병리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보통 따라서 정해법, 정률법만 쓰거든요. 회계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더존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도 이게 돌릴 줄 알거든요. 그럼 이건 따라서 상한이 없다. 상한은 우리 감정평가에서만 감상평가예요. 자, 기업에서는 그냥입니까? 회계 처리를 합니까? 법인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감가를 많이 할수록 적게 세금을 내거든요. 이거는 그냥요, 많이 남아요. 세금 어마어마하게 내거든요. 써, 안 써? 안 쓰고 평가에서만 쓴다는 거죠. 가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광산에만 푼다는 거, 평가에서, 감정평가에서만. 알겠죠? 얘는 뭐가 나오면 무조건 못 찍어요? 이자 나오는데, 얘 지금. 편안하게 가세요. 아시겠죠? 큰일 났다. 정유법인지 큰일 났는데. 이 정유법, 이 자식아. 따라서 정율. 그럼 율이잖아요, 율. 그러면 이건 액이겠어요? 율이 똑같아요. 율이 똑같다는 거죠, 율이. 똑같이. 그럼 내년 감가율 일정하죠. 내년 감가율 일정. 감가액이어요? 감가율이에요? 율이. 그죠? 그럼 우리가 엑서사이즈 한번 해볼게. 매년 10%씩 이라고 볼게요. 10%.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돼요. 자, 제도가가 1,000원이었어요. 처음엔 감가가 안 돼요. 그러면 1,000원이겠죠. 그럼 그냥입니까? 10%씩 감가됩니까? 10%잖아요. 그럼 1,000원에다가 10% 곱해야 되죠. 0.1. 그럼 얼마가 나오겠어요? 1,000원의 10%는
100원이죠, 100원. 내가 할게. 아씨. 아따씨. 그럼 이거 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에서 얼마를 까야 돼? 1,000원에서 이제 100원을 까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1,000원에서 100원. 그럼 1,000원에서 100원 빼면 얼마 남았어요? 900원이에요, 900원. 잘 보고 있어? 너 10% 해야지? 그럼 1,000원에 하는 거야? 900원 한다 하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900원 하는 거예요. 맞지? 그리고 편하게 가. 어차피. 못 알아들 거 차. 0점 해놨죠? 그럼 얼마가 가까 됐어요? 910원이죠, 910원. 알래, 이거까지. 너무 앞서가지 말고. 900원에서 90원 까잖아. 900원에서. 까. 얼마 남았어? 810원이잖아. 너 810원에서 얼마를 해야 돼? 0점이라니까 80원이 되잖아. 그치? 810원에서 80원 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뭐 있어? 정액이야? 정률이야? 유리야.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정률이 똑같은 거지 감가액이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감가액이 똑같아요? 달라?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감가액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죠. 그럼 초기에 감가액이 크죠? 점점 줄잖아요. 여러분들이 건설기 같은 굴삭기는요, 그냥니까 감가가 심합니까? 심하잖아요. 자동차 같은 것도. 자동차는 원래 거래사례니까. 그럼 3년 지나면 반값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건물은 3년 지난다고 반값 뚝 떨어지는 건물 있어? 나도 소개시켜줘. 없잖아요. 건물은 정액으로 가고 기계가 정률로 간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가볼게요. 어디 하는지는 알아요? 475페이지 하고 있어요. 정액이에요? 정률이에요? 율. 맞아요? 건물이에요? 기계. 빨리빨리 감가하니까. 그러면 대상부동산의 전년말 가격이라는 게 잔고죠? 잔고. 여기에다가 일정한 감가율을 곱하는 거죠. 그 매년 감가액을 구할 때 매년 이게 나왔어요, 시험 문제. 매년 뭐가 일정하고? 가율. 매년 감가액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요게 나왔어요. 그럼 초기에 감가가 많죠? 많고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렇게 초기에 많다. 그래서 프린트로 빨리 갈게. 까먹기 전에 빨리 가. 작년 문제. 가시게 되면 일단은 아까 8번하고 9번 풀어보세요. 8번하고 9번. 8번, 9번. 10번 다, 8, 90 다 풀어봐. 오늘 했던 거 같아. 8, 90 스트레이트 다. 팔 번 제도론가는 표준적 건설 수금의 적정이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잖아요. 아까 했을 때 바로 갔을 때 까먹었다, 큰일 났다. 도급비의 원칙이잖아요. 포함되고. 정률법 아세요? 정률법은 감가율이 감소합니까? 감가율이 일정합니까? 감가액이 감소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가율은 그냥이다, 일정하다. 감가액이 감소한다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이거가 작년 문제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관찰가격법 내 스타일이야 기억나세요?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주관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오셔서 프린트 페이지 8페이지로 갈게요. 보충자료 8페이지. 이제 요것만 좀 보시면 되는데 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률법을 얘기를 해보세요. 자, 정률법을 그래서 그러면 그냥입니까? 정률이 중요합니까? 그래서 작년에 시험을 제가 찍었다는 거죠. 그럼 정률은 그냥입니까? 상각률이 불변입니까? 상각액은 후기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잔고에다 상각률을 곱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만 하고 이제 맞추고 하는데 적산법은 이제 가볍게 보고 초기 감가액과 평가액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한번 가볼게요. 시판.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볼게요. 1억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매년 20%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매년 20%에 얘네들하고 같이 똑같이 가려면 1억으로 갑니다. 그럼 1억에서 처음에는 감가가 안 돼서 1억인데 그냥입니까? 20%씩 감가입니까? 그럼 1억에다가 몇 퍼센트를 곱해야 돼요? 20%. 그럼 우리가 2천만 원이 되겠죠. 맞나요? 초기에 제일 많죠? 초기에 2천만 원이 되고 2천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1억에서 2천을 빼야 되죠. 그럼 1억에서 2천 빼니까 얼마가 남겠어요? 1,000? 우리가 8천이 남겠죠.
8천만 원에다가 그냥입니까? 또 20%를 해야 됩니까? 그럼 8천에다가 0.2 하니까 1600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럼 가볼게요. 그냥입니까? 감가율은 불변입니까? 감가액이 체감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초기에 얘는 2천만 원 뛰죠? 얘는 아까 1000만 원이라고 했죠? 얘는 950이죠? 그럼 초기에 누가 제일 많이 뛰겠어요? 정률이죠. 그래서 율액기. 그럼 초기에는 누가 제일 많이 감가하나요? 정률. 그 다음에 정의 상한기법이 되겠죠. 맞죠? 자, 평가액은 남아있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반대다. 그럼 어떤 게 제일 많이 남겠어요? 상한, 정의, 정률이 되겠죠. 이해 가셨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넘기셔서 자 페이지 넘기시면은 페이지에 477페이지 가시면 예제 문제 하나가 있나요? 요거를 제가 숙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계산기 꼭 갖고 오세요. 그래서 계산기 한 번에 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철저하게 자기가 못 풀더라도 뒤에 해설이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를 파악하고 오셔야 제가 해드린다는 거 해드리고 넘겨보세요. 적산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적산법은 솔직히 제가 지금 해드린 요에 대한 요 내용은 제가 3, 4월 달에 뽑을 거예요. 이 적산법은 의만 나온다. 의하고 산식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 해드린 요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지금 여러분들 요거 감유소송 요거 있었죠? 요거하고 요거는 아직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시험이 거의 안 나옵니다, 수준에. 그래서 그냥 오늘은 요 정의하고 산식만 갈게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갈게요. 원가법이에요. 요거는 적산법이에요. 가격이에요. 임대료예요. 임대료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얘는 정의하고 산식만 시험 문제래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우리가 안 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나왔기 때문인데 요거는 출제 빈도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제가 3, 4월 때 뽑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478페이지가 지금 파란 색깔이 있죠? 그럼 이 저자가 밑에나 오른쪽은 파란 색깔을 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안 해놨다는 건 출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출제가 안 되는 걸 지금 해봤죠? 그 왜 그러냐면은, 교수님 왜 안 해줘? 그러면 어차피 까먹어. 대화를 하자. 이거 출제 안 되는데 지금 해봤자 어차피 7, 8회 또 까먹어. 그럼 7, 8회짜리 하는 게 낫다는 거야. 내가 주장하는 거는. 언더스탠드? 근데 나오는 것만 가라고. 알겠지? 그지? 이거 떠들어대면 또 떠들어야 돼, 이거. 희박하니까. 그래서 정의하고 시기야, 이것만 갈게. 자, 이거 지금 무슨 방식이야? 적사법인데 무슨 방식이야? 지금 무슨 방식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야. 원가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이요. 무슨 방식? 원가 방식. 그냥 포기해. 자. 나도 힘들어 죽겠어. 무슨 방식? 원가 방식 하고 있어요, 원가 방식. 알겠지, 그죠? 근데, 나 봐봐. 다 똑같다. 똑같아. 내일과 무슨 방식? 가만히 있어. 원가 방식이야, 원가 방식. 무슨 방식? 원가 방식, 원가 방식. 그러니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가. 전국 수강생이 다 똑같아. 무슨 방식? 이 임대료예요. 따라서 임대료. 근데 아까 임대료는 다 임대사례로 가잖아요. 잘 안 쓴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였는데 좀 천천히 가볼게요. 15층짜리 건물이 15억이래요. 그럼 얘가 1억밖에 없어요. 이 건물 다 사요? 다 못 사요. 못 사고 한 층만 임대해 준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여기만 임대해서 이게 1억이 들어갈 수 있죠? 이게 따라서 기초가액. 그럼 내가 그냥입니까? 돈이 나갔습니까? 나간 비용에 대해서 임대료를 산정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그냥입니까? 이율이 나와야 됩니까? 어떤 기대율이 좀 창출이 돼야지 내가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5%면 자, 이 5%는 따라서 10%의 반이다. 그럼 1억의 10%는 얼마야? 1000만 원의 반 얼마야? 500만 원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임대인이라면 그냥 다 더해서 받아야 돼. 그 경비를 더한다는 게 중요해요. 필요주기를 빼준다, 더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그래서 이건 그냥이야 임대료야. 임대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적산이라는 게 나오면 자, 따라서 적산 기기필. One more time. 적산 기기필. 요건 읽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산법이란 기기필에서 기가 뭐였죠? 기초가액. 내가 1억을 낸 거죠. 또 기가 뭐였어요? 이게 기대율이 아까 5%를 더한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수익이 나옵니까? 기대 수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에다가 필요한 재경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더한다는 거죠. 그럼 필요한 경비를 빼준다, 더한다? 더한다. 그래서 임대료 산정한다. 그렇게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 지금 478페이지 그 파란 색깔을 보고 있나? 답세 적산 기기필. 기가 뭐야? 또 기가 뭐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 곱하지 더하기 더해 곱하지. 지금 보고 있어요? 보고 거기다가 기대수기 나오면 뭘 더해? 필요분비를 더해서 적산인으로 산정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아까 프린트를 다시 한번 7번을 한번 가볼게요. 7번을 가시면은 프린트 오늘 그 확인 학습, 확인 노트, 내일 노트 7번 갔어? 적산법 있어? 그 적산법은 뭐가 나와줘야 돼? 적산 기기필이 나와주잖아요. 언더스탠드? 근데 적산 기기필이 있어? 있긴 개뿔이 있어? 없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가법이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적산법과 이 원가법의 정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게 거의 100% 시험에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아까 숙제 내준 거 있죠? 477 그거 가시면 아까 요게 올해 뜹니다. 올해. 그래서 별표를 다시 477에 가시면 그 예제 문제, 계산 문제 있나요? 올해 무조건 원가법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다른 게 만년 기준이라는 게 뜨거든요. 근데 그건 나중에 제가 감정평가 문제를 해드리고 요 문제를 계산기를 다시 한번 꼭 바꾸세요. 꼭 바꾸세요. 핸드폰 갖고 치면 안 돼. 계산기로 해서 딱 한 번에 누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꼭 하시랍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